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모셨던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사랑 인쇄물들을 거의 혼자서 다 만들다시피 하는 우리 윤덕현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 10개월 됐나 모셔서 그동안 우리 조그만 소책자도 막 다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새 또 이렇게 명작이 또 하나 나왔어요. 아, 예. 예. 이 명작도 나오고 또 1인 시위도 직접 가서 하시고 해서 예.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예, 예. 모셨어요. 예, 예. 예, 이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자랑했던 그 우리 대한사랑 저널 특별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권부터 5권까지 그 5권을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 특별판은요, 그 5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면 올바른 우리 역사를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읽어보시면 제일 좋은 책입니다. 뭐 사진도 많고 활자도 크고 그래서 오늘 이 책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음. 안녕하십니까? 대한사랑 회원님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책을 낸 지는 꽤 됐는데요. 주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정리한 책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국통맥이 아닌 그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그 연구 성과,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그 이 사관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특별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사랑 이 특별판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책자들이 보면은 주로 글을 위주로 해서 텍스트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대한사랑 이 특별판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구성으로 돼서 아주 편하게 심지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제대로 알고 우리 한민족의 본 모습을 아는 그런 그 진짜 모습을 아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판을 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편집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했어요. 예. 아주 화려하고 눈이 편하고 특히 우리 환국 배달 조선으로 시작하는 우리 국통맥을 아주 전부 다 이렇게 그 맥을 짚어줘 가지고 이 책 한 권이면 뭐 여러분이 그 공부하셔야 될 우리 진짜 역사, 환단고기 역사를 그냥 다 간추리실 수 있습니다. 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 환단고기 역사를 의심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일 항쟁기 때 그 학교에서는 식민사학을 가르쳤죠.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든 식민사학을 가르쳤고 우리 독립군들은 우리 환단고기를 비롯한 우리 진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밤에는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던 데가 또 우리 배다리우스 같은 데죠. 그러니까 지금 식민사학이냐 우리 환단고기 중심으로 한 우리 진짜 역사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골라야 됩니다.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식민사학과 환단고기 사이에 또 진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이 두 개는 뭐 양극이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 둘 중에 하나잖아, 사실. 예. 예. 근데 우리 윤 부장님이 이렇게 출판 일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날씨도 추운데 고생했죠. 아, 예. 예, 저 1인 시위 하시고 오셨죠. 예, 예. 예, 그 한번 내용 좀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 그 대한사랑이 이제 역사 광복 운동을 지금까지 쭉 이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역사 광복 운동이 강의 위주고 그리고 이제 행사 위주다라고 그런 주변에 이제 평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의 어떤 역사 광복 운동을 이 진취적인 방법의 어떤 그런 역사 광복 운동을 요구하는 그런 이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예전에 이제 청원 게시판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저희들의 주장들을 이렇게 내세우곤 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동의를 얻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긴 했었지만 좀 더 현장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이번에 1인 시위를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제 하나는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역사를 소개하는 거기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철회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그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야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 한일 교류전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그 왜곡된 가야사가 지금 일본의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을 우리가 다시 이제 되풀이하지 않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현재 대한사랑 뿐만이 아니라 미사협 그리고 각종 그 민족 사학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공식적으로 주최기관은 미사협이라고요.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사랑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뿐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1인 시위를 많이 이제 확대해 나갈 것 같은데 아직 대부분 우리 대한사랑 회원님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가야 역사를 200년이나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지금 일본에가 전시를 한다. 이제 그 지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야 문제는 참 터진 지가 이미 꽤 됩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남원을 그 김원국 그 합천을 다라국이라고 그 거기 고분군을 그 유네스코에 일본 서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막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속 자기들은 자꾸 실수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식민사학에 이미 그쪽 기울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자꾸 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 책자를 이제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사실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중국 쪽에다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전시될 때의 어떤 그 내용이나 편집이나 번역권을 중국에 다 이렇게 내맡겼다. 이런 어떤 그 이 표현을 통해서 편집권을 주었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자료를 제공한 곳은 우리나라가 되겠지만 그 자료를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은 중국인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중국에게 넘겨줬다. 이 지금 사실은 동북아는 지금 역사 전쟁 중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지금 뭐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표면에 아주 드러난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집 권한과 그 다음에 번역 권한을 이렇게 중국에게 내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그런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권리를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듣자 하니까
그 김수로 그 왕도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예. 그 무슨 얘기인지 좀 한번 시청자들한테 얘기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야사의 이제 첫 출발이 사실은 이제 김수로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 하지만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음. 겉으로는 김수로 왕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김수로 왕의 가야 건국에 대한 건국사를 현재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본의 한일 교류전에서 가야사가 소개가 될 때 가야사의 첫 시작이 AD 42년, 즉 기원 후 42년부터 시작되는 가야사가 아닌 바로 3세기부터의 가야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년을 지금 깎은 그런 그 가야사를 소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미 AD 42년에 가야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3세기부터의 가야 역사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일본에게도 이 편집권과 번역권을 내맡겼는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 그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역사 전시회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서 이것저것을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말로는 부정하면서 결국 가야가 임나 일본부였다는 그 일본 서기의 주장을 결국은 옹호하고 나서고, 예. 특히 그 삼국사기 뭐 초기 불신론, 왜 삼국사기 초기에 보면 뭐 근초고왕 뭐 해서 너무 강성해. 그러니까 일본의 신공황후가 가서 다 평정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임금한테 절을 받고 왔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기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역사의 초기는 믿을 수 없다. 참 그것도 쓰다 속겠지인가? 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예. 그거를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지금 신조 딴지 받들듯 그걸 받들고 지금 식민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질구레한 문제가 하나씩 터질 때에는 뭔가 큰 본류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가운데는 다 썩어 있는데 그 썩어 있는데 물방울이 하나씩 올라와서 터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그 식민사학의 그 도도한 흐름을 빨리 방향을 바꾸거나 제거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전시회를 보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이거 뭐 가야 뭐 한참 나중에 생긴 만만한 나라네. 뭐 이거 강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통치하기 딱 좋은 나라네. 그런 인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 식민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쪽은 우리나라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난 요새 더 열받는 거는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가운데 놓고 품앗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왔다는 걸 또 인정해줘. 그다음에 중국 애들은 또 지네 지도에 임나일본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만 뭐야 이게 중간에서. 정말 이런 상황인데 가야 문제는 그거 말고도 지금 친미달의 건도 속색이고 있죠. 예. 여러분 그거는 저 지난번에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 제가 모셨을 때 더 자세히 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걸로 미루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가야를 자꾸 그 일본의 역사를 편입시키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역사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있지 못한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사랑 일을 하시면서 이건 좀 우리가 정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그 피해자의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중고등학교 때 누구도
다 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만났고 그 다음에 역사를 먼저 만난 것은 학교에서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교과서를 통해서 만났는데 음. 학교에서 배운 그 역사가 예. 예, 말하자면은 지금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였다는 거. 이 잘못을 아직 그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이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한심하죠. 예, 지금 윤 부장님이 최근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아주 활약이 대단하신데 참 황금 독서 클럽 어떻게 돼갑니까? 아, 예. 예. 좀 더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그 우리나라의 이 지금 역사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조금 친근하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책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컨텐츠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촬영은 계속 하고 있고 방송에도 내보내고는 있습니다. 예.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그 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사람의 어떤 사상이 아주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그런 시간도 있고,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코너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역사 영화 이번 주 10월 26일 날 리멤버라고 하는 그 친일파를 이렇게 그 척살하는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그 영화가 또 개봉이 되더라고요. 예. 예, 이런 역사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영화들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주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 황금 독서 클럽 예, 컨텐츠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나 같은 이공계 사람이 이제 느끼는 건데 이제 뭐 정년을 하고 이제 나오니까 아무도 이공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우리는 맨날 하던 뭐 전자기하학의 맥스웰 방정식,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 아무도 얘기 안 해. 다 인문학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이공계 후배들한테 그 물론 직업적으로 이공계 학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역사 같은 우리 인문학을 게을리 공부하지 마라. 그 망신당한다. 뭐 꼭 망신당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실망한다. 본인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난 왜 이렇게 모르지? 그런 생각이 휩쓰이기 쉽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공에 무관하게 우리 대한사랑의 그 황금독서 클럽 운동 같은 것이 그게 그러니까 새벽 조찬 모임인가? 식사는 안 하지만 새벽 모임이죠. 예, 거의 아침에 예, 아침에 촬영을 독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새벽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이제 특히 아침잠이 없는 이제 좀 초록이의 이제 사람들, 뭐 재연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주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 운동을 키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합니다. 오늘 마침 오늘 현재 녹화하는 오늘이 2022년 10월 24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0월 24일 날 유엔의 날이라고 놀았어요. 공휴일이었습니다. 언제 없어졌나 모르겠네. 근데 마침 오늘 동아일보에 저희 대한사랑에 대한 그 광고가 전면 광고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한국제학술문화재 학술논문 공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매년 봄 6월에 이제 학술대회라는데 그때 발표할 논문을 지금부터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주제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필 기간이 몇 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주제만 제가 알려드리면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역사 왜곡 대응 및 국제 학계와의 공조 방안, 천부경 3.1신고 홍익인간 한철학 등 한민족의 정신문화 연구, 국경사 영토사 정립 관련 연구,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융합적 연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광고 보시면은 대상을 받으신 강원대 남의연 교수님하고 연세대 이승재원 교수님 제가 상드리는 장면이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뭐 어떤 분이 받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실 많은 우리가 국사학자들 다 식민사학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이제 양심적인 분들이 특히 많이 이제 식민사학의 그 잘못된 걸 좀 지적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올바른 우리 역사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논문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이번에 세 번째인가? 근데 계속 꾸준히 몇 년 하다 보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윤 부장님 앞으로 이제 뭐 하실 꿈이 있어요?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하튼 적극적으로 계속 그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사 광복 운동의 마지막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가 바로 그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래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를 갖고서 해야지만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갈 거라는 거를 무엇보다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식민사학을 배운 사람들, 식민사학으로 고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웅대한 대한민국, 그레이트 코리아를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식민사학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압록강, 두만강 안으로 다 우겨 넣은 겁니다. 만주에 있던 천리장성을 지금 평양하고 원산, 의주하고 원산 사이 있었다고 우겨 넣은 것이 식민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조하고 우리를 믿질 않죠. 우리가 위대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성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4,000년 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나란히 한 줄로 섰다. 그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 표정이 뭐 그런데 뭐. 근데 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없냐면 만일 그런 기록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그러면 역시 메소포타미아 이런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록입니까? 4,000년 전에 행성이 모였다는 기록은 그때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천문 기록은. 그 다음에 그거를 남길 문자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때 이미 별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지는 모릅니다만 루에 있었다. 뭐 그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만일 이집트 상형 문자로 있었다고 쳐봐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천문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첨성대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동양 최고의 천문대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나 가만히 있어봐. 세계 최고 아니야?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은 뭐 동양에서 최고면 됐지 뭐 그 정도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안타깝게 짝이 없고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한 순수한 애족단체입니다. 옛날에는 애국교육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국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라는 교육이 없어. 이 광고도 우리 회원님들 회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역사 광복의 그날까지 열심히 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